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대통령께 농업과 농어촌에 대한 관련 자문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죠. 그만큼 이 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박진도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4월에 공표된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시행령에 따라서 설립이 됐죠. 이 설립 배경과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을까요? 지난 19대 대선 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의 그 효율과 경쟁 중심의 농정으로는 우리 농업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 먹거리, 환경 전체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그런 농업 농촌을 실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틀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직접 농정을 챙기겠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고요. 그런 공약으로 우리 위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출범한 지는 6개월 정도가 지났죠.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어떤 역할들을 수행했는지도 말씀 들을까요? 우선 뭐 이제 새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본위원회 위원 말고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산식품분과 그렇게 해서 약 20명씩 각각 60명의 위원을 선임을 하는 일이 큰 일이었고요. 또 제가 그 이외에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역시 우리 농민들이 관심이 많은 농협개혁 관련해서 좋은 농협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우리 농업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 인력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촌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년 희망 위원회라는 걸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요. 지금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것이 우리 사회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 분야에서 먼저 선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북 교류 위원회도 만들었고요. 뭐 이런 위원회 구성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뭐 그것보다도 그런 위원회 구성하면서 저희가 13개 정도의 의제를 설정을 해서 그런 지금 하나씩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모여서 농정의 틀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제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뭐 좀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의제가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농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산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건데 그동안에 그 농업 예산의 상당 부분들이 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개발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뭐 우리가 농촌 뭐 종합마을 만들기라든지 여러 사업을 했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가 농업 생산을 위해서 이런 것 정을 해라. 그럼 우리가 보조금 줄게. 이런 정책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는 그런 정책은 끝났다. 그렇죠. 끝났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농업 보조금 주는 정책은 그냥 그만하자. 그건 결국은 농민이 농사를 짓는 건데 정부가 농사 짓는 거 아니냐. 농민들이 정부 보조금 보고 농사 지으면 그게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그야말로 생산하는 농산물이 시장에서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데 거기서 반영되지 않는 가치들이 있다. 그걸 우리가 공익적 가치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가 정부가 지불을 하자. 돈을 현금을 주자.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농민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농민들에 대한 직접 지불을 대폭 확대하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생각이고요. 다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국민들이 왜 농민들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납득의 과정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농민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생산합니다 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실제로 농민들이 그런 행위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불하겠다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농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라는 말과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농정의 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이 농정의 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농업 생산성 높이는 것이 이제 중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농촌에서 농촌 지역 개발이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선 대단히 안 된 얘기지만 우리 그 농민들이 참 어려움 있죠. 농촌도 어렵고 농업도 어렵고. 근데 일반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그건 니네들 일이지. 난 모르겠어. 우리 과거에는 뭐 농자 천하지대 본인이 해서 정말 농민들에 대한 애정,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뭐 무관심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농특에 출범했지만은 농특에 출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일면을 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은 보지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그거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 농민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뭐 축산 농가들한테 대해서 축산 규모를 키워서 생산성을 낮추세요. 생산비를 낮추세요. 해서 규모를 키웠단 말이죠. 근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 뭐 냄새만 풍기고 분뇨나 생기고 그거 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 한다면은 그것이 너무 생산성 중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잠재적 그 역할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농촌은 보물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물산은 굉장히 많은 보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 또 농업 생산성이라는 작은 부분만 캐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농정의 틀을 바꾼다고 한 얘기는 이제는 농촌이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고 산업이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틀을 바꾸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라북도는 그 농업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하고 그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이 농도 전북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자부심이 상당한데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전북의 농업에 대한 현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글쎄 뭐 제가 전북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지방을 많이 다니는데 특히 전북 지방이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농민들도 전북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전북 농업에 관심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전북이 쌀이 굉장히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쌀이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은 국가로부터 많은 이 특혜를 받아왔다고 봐야죠.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근데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개독지를 주장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쌀을 500% 이상 관세를 매겨서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쌀 농업도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북이 축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축산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이 과연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은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을 때 너무 고맙죠. 맛있고. 그렇지만 그건 고마운 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다 냄새 나면은 냄새 난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축산도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전북이 우리 앞으로 농업에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해가는 그런 지역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 행정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들을 이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농어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이제 쉽게 접근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그 농업 생산 비중이 한 2%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2%가 안 되죠. 그리고 농업 취업자 비중도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굉장히 작은 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전주시가 있는데 아마 전주시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은 뭐 그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도 도시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라는 것이 사실은 전주구 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임시라든지 진안이라든지 이런 김제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 말하자면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시나 진안을 가게 되면 거기는 얘기가 싹 달라지죠. 맞아요. 농업과 농촌의 비중이 훨씬 커지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높아지고.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고 한 얘기를 추상적으로 하면은 지역 간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임실과 진안과 김제가 발전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다시 전주시가 발전하는 거고 전주시가 발전해야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농업이라는 것이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았죠. 경제 성장이 중요하니까 뭐 성장하는데 농업 뭐 비중도 조금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신 재벌 총수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저는 절대로 농업이 살 수 없고 농촌이 살 수가 없고 균형 발전이 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고도 성장 안 된다 이제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성장으로부터 국민총 행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 의식을 바꾸게 되면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치를 담고 있는 보물산인데 이 보물산을 캐내는 것이 농촌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장 중심의 발전에서 이제 국민의 행복 중심의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국민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이면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지금 정체불명의 수입산 먹거리를 먹어가지고는 우리가 수명은 길어질지 모르지만은 건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지금들 해외 여행들 이제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니까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가 하게 되면은 해외 여행보다는 역시 국내 여행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소위 우리가 그런 도시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 경관 공간, 환경 공간을 농촌이 제공을 해야 되죠. 앞으로는 지금보다 달리.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나라가 5,0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 문화의 뿌리가 다 농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문화 정체성도 상실한 거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건강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환경이나 또는 공동체 이런 그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우리 농촌에 사실은 그 뿌리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그 가치를 캐내야만 국민이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애들이 이 패러다임 자체를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행복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맞습니다. 시절에 부탄을 다녀오셨어요. 맞습니다. 그 행복 그 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거죠? 그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비교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이제 연구원 원장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충남대학 교수를 오래 했습니다. 35년간을 했는데요.
근데 연구원장을 하게 되면 교수보다는 충남을 보는 게 시각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2000년대에 들어서 성남이 네. 연평균 9%씩 성장했더라고요.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건 뭐 지금 우리 2% 성장이지 않습니까? 연평균 9% 10년간 성장한 거예요. 엄청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도민들한테 우리 저 도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 이런 도예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네. 도민들이 이게 뭔 소리 하는 게 시방. 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장과 행복 사이의 괴리가 대단히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걸 눈을 돌려서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과 행복 사이의 괴리가 큰 나라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원에다가 지방연구원이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행복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제가 행복 연구 팀을 만들었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둘러보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한 나라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네. 근데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네.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부탄이. 부탄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 부탄을 좀 우리가 다녀보고 연구를 하자. 책도 내고 했는데요. 예. 부탄 행복의 비밀이라고 책도 내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부탄이 3,000달러거든요, 소득이. 우리가 3만 달러입니다. 예. 10분의 1이죠. 그러면은 나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부탄이 행복하냐? 한국이 행복하냐?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물질적 수준으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은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참 난처한 대답인데 굳이 나한테 예. 예스냐 노냐 선택하라고 하는 나는 예. 부탄이 훨씬 행복한 것 같아. 그런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탄은 문화가 살아있고 환경이 살아있고 공동체가 살아있고 더군다나 무상교육이고 무상의료예요. 그 3,000불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3,000불밖에 안 되는 나라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하는데 대학까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왜 못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는 뭐 잘 모르겠으나 소득 수준에 비하면은 사실은 많이 행복하지 못한 나라다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성장만을 바라보는 국정 운영은 이제 여기까지. 예. 이제는 이제 국민의 행복을 바라는 예. 국정 운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그게 또 이 농정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예, 근본 예.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 그 위원장님도 행복하시죠? 예, 저는 예. 행복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민총 행복전환회 이사장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이사장이 행복 안 하면. 예.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활동도 지속해서 해오고 계시죠? 예. 어떠한 역할과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제가 그 작년 4월달에 예. 그래서 몇 사람들하고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으로부터 국민총 행복을 바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중독, 관련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쓰러질 것 같은 또는 성장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성장 중독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캠페인이죠, 일종의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시 그 행복 정책을 국가가 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청와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정부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행복 정책을 주민 행복을 말하자면 그 지방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단체장들 후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협약을 했고요. 네. 그분들 중에 40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율이 아주 높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전주시장님께서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지방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또 위원장님으로 계시니까 농특위의 위원장님으로 계시니까 결합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바라보실 때 지금의 농촌의 행복 지수는 그러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은 저는 정말로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은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상상을 못할 만큼 잘 사는데, 농촌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 좋은데 애들이 없잖아요. 애들이 없는 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농촌이 뭐 소득이 낮다,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 가장 큰 문제는 애들이 없는 걸 생각합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정말로 우리 농촌의 행복 지수는 낮다. 네. 물론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살고 계시니까 뭐 그 나름대로의 그 삶을 영위하고 계시지만은 네. 그러나 아이들이 없는 농촌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가 이 소득과 행복, 성장과 행복 사이의 괴리가 크지만 예. 농촌 지역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자면 그 청년 농업인들을 농촌으로 많이 유입시키는 그런 작업도 농정의 틀을 바꾸는 어떤 한 일환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예. 새로 사람 끌어들이기 이전에. 그렇죠. 기존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야 그렇죠. 예, 오신 분들도 함께 행복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기존에 있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네. 근데 그것은 꼭 농촌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에 있으면서도 농촌과 관련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청년희망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 예. 바로 그런 이유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농특위가 출범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과제까지도 안고 있는데요. 예, 농특위가 앞으로 해야 할 계획 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과 도민분들에게 드릴 당부 말씀이 있다면 예.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6개월 돼서 농정의 틀에 대해서 대강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지역의 요구, 어떤 지역에서의 평가 뭐 이런 것을 받아가면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9개 도를 다 마치면은 네네.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대통령님 모시고 새로운 농정에 대한 비전을 선포를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 3월경에는 좀 더 구체적인 네. 방안을 낼 계획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이 공익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불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입니다. 네. 다만 이제 농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물론 농촌이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가 많이 크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민들도 일반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그 농특위에 오시면은 내놓은 슬로건이 있습니다.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요. 국민들도 농민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행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면은 아마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은 한 나라의 근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업이 탄탄해야 국가가 탄탄하고 또 농업이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로 좀 들립니다. 예, 앞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